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을 돕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은 30여 년을 하루같이 그 불우한 청소년과 노인들을 위한 복지 사업에 헌신해 오신 한국청소년복지회의 이사장이신 해강 김성곤 선생님을 모시고 사회와 이웃을 위해서 숨은 곳에서 묵묵히 일해오신 남다른 뜻과 그 보람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해강 선생님을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나와주셔서. 네, 지금 계신 곳이 부산이기에 부산도 또 이렇게 불온 전리하시고 여기까지 나와주신 것을 더더욱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지요? 글쎄요, 75세가 됩니다. 네. 건강하시죠? 보신 바와 같이 건강합니다. 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도 있으십니까? 저 경우는 막 건강을 위해서 특별히 무슨 막 운동을 한다든지 예. 또 무슨 막 보약을 먹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네. 이제 바쁘게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것이 운동이 되시고 그런 모양이죠. 예,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막 네. 늙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요즘은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역시 뭐 제가 이제 하는 거는 중고등학생 중퇴자를 막기 위해서 네. 후원자를 보습하는 데는 하루 종일 됩니다. 지금 하시는 일은 어떤 일이십니까? 이 사업을 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어찌 개인 사업이니까 그 아피스라 해서 빌리고를 조그만 간이공업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필기고요. 예. 네, 만년필 무슨 볼펜 이런 것입니까? 네. 그거 하시는 지는 오래되셨습니까? 한 30여 년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 그 훌륭한 일을 대단히 많이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 흔히 자신이 남들이 알아서 자신에게 해로운 것은 감추려고 그러고 또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은 남들이 알아주길 바라고 그러는 것이 보통 평범한 사람들의 심리 아닌가 싶어요. 근데 해강 선생님은 굳이 그것을 숨겨 오셨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니까 자연히 남들이 알게 돼 가지고요. 부산의 그 일원에서는 모르시는 분이 없다고 들었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렇게 불우한 청소년들 또 의지할 곳이 없는 연로하신 분들을 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신 건 언제부터입니까? 제가 이제 어릴 때 저들은 상당히 막 그때 시절은 다 아시겠지만은 일본 사람들 정치하에 네. 빈농가에 태어났다 하면은 대부분 그 당시에는 다 어려운 환경에 가정입니다. 그래서 저 경우는 형제도 여럿이고 이래서 참 어렵게 지내고 이런 사정에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성장해서 생활이 안정되면은 우리 같은 사람이 이 사회에 안 나오도록 뭐인가 좀 지원하는 게 좋겠다. 청소년을 위해서. 그래서 제가 이제 어릴 때 참 청소년 시절에 너무나 비참했기에 이와 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면 우리 힘으로서 내 적은 힘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길이 있으면 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 오늘 따서 조금만 하고 있습니다만 실상 여기는 이런 데 나올 만한 그런 한 일도 없는데 참 부끄럽습니다. 그 복지 사업은 어떤 일부터 어떻게 시작을 했습니까? 언제요? 우선 우리 고향에 가서 국민학교가 있는데 우리 같은 그때 우리는 참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나왔습니까? 이러니까 내 형제가 다 그러니까 이 내 고향에서부터 우리 같은 불행한 청소년이 안 나오도록 한번 해본다. 그래 학교를 지원 좀 했습니다. 네. 그러다 차차 이제 부산에서 그걸 잡고 청소년 선도 협의회라 하는 것을 구상을 했습니다. 그것은 큰일 하는 것도 없고 우리 뜨는 사람 몇 사람 모여서 우리 청소년 어떻게 하면은 그때 6.25 비란 당시고 하니까 상당히 멀은 청소년이니까 이걸 어떻게 우리가 도우느냐 하는 것을
떠드는 사람 뭐 말만 했지 무슨 일도 못 하겠습니다. 있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시가 경남도 해분이 돼서 그래서 경남도 경찰국장을 했던 박영수 국장님이 부산시경국장으로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일본 갔다가 오면서 BBS 책자를 가져서 BBS. 예, 예. 그 BBS라는 건 어떤 내용입니까? 결국 이제 말하자면 직업 청소년 결연한다는 네, 청소년과 예. 이제 그 후원자와의 결연 그렇지, 사업. 예. 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생소한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일본 같은 BBS 상대 발전되니까 우리나라에도 BBS를 한번 육성시켜보자 이런 제가 돼서 그래서 이제 청소년 선도 협의회가 모체가 되고 BBS 육성시키는 어떠냐 하는 이런 참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BBS가 이제 뜻있는 분끼리 모여서 네. BBS가 이제 부산에 창립됐습니다. 예.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청소년들을 도와주기 시작하셨군요. 그때부터. 그때도 뭐 본격적인 부담도 여러분이 모여가지고 하니까 예. 어떻게 하자 뭐 이래서 이제 각 구별로 해가지고 각 지구 회장이 되고 연맹 회장이 한 분 되고 이래가지고 이제 막 그때는 이제 말하자면 관의 지시 비슷했죠. 경찰국장이 이제 그 앞장서서 하시니까. 예. 그래가지고 해 나오는 과정에 그러면 이제 우선 뭘 하느냐 하면은 물질적으로 지원한다는 것도 소중하지만 국민학교 나와서 진학을 못해서 금팔이 구두 닦기가 길거리에 나와 있습니다. 한참 그때 막 그게 직업 소년이죠. 네. 그 직업 소년을 막 구마다 이제 지구 회장이 자기 능력에 맞게 네. 야간 학원을 설립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 과정 1년간의 중학 과정을 교육시킨 그 과정을 들었죠. 그리고 5년 하는 동안에 그 아이들 찾으러 댕기다 보니까 내 사는 주위에만 하더라도 국민학교 나온 애들은 직업 소년을 도운다는 보담도 국민학교 진학을 못하는 애들이 상당수가 나옵니다. 국민학교도 못 들어가는 예, 애들이 그렇죠. 있더라 말이죠. 그때 의무교육이지만 국민학교를 그러니까 아닙니까 노동을 하면서 애들 한 두서는 학교 가는데 막 다른 다섯에는 넣어야 된다면 그 다음 애는 학교를 안 보내고 그대로 놀리는 애가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뭐 어려우니까 한두는 보내더라도 그 나머지는 학교 못 보낸다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그 아이들 학교를 보내세요 하면은 왜 안 보냈냐 하면은 돈이 없으면 못 보낸답니다. 그 국민학교 의무교육인데 무슨 돈이 드냐 하면 아이고 여보세요 그래 돈이 든답니다. 그래서 이걸 설득 쓰여서 그러면 학비를 지원할 테니까 보내주십시오. 그 당시에는 뭐 참 다른 입학기 아니더라도 뭐시 하면 입학도 됩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돈만 한 돈 1,000원씩 한 달에 지원할 테니까 보내줘. 아이 여보 돈 1,000원 가지고는 안 됩니다. 네. 그럼 3,000원 지원할 테니까 학교 보내달라. 네. 그 3,000원을 하나에게 3,000원 지원해가지고 학교 가도록 권하죠. 그래서 3,000원 내는 회원을 모으러 다니 하루 종일 돌아다녀야죠. 그 10사람 모이면 10사람 학교 더 보낼 수 있고.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 해 가고 두 해 그러니까 가고. 그 당시 돈으로 3,000원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그때 후원자는 모두 몇 분이나 그 동안에 그 당시에 후원자가 수천 명 됐죠. 수천 명이라면 예. 대단한 근데- 숫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 분이 두 아이 돈 사람도 있고, 예. 저 같은 경우에는 가족, 여하튼 우리 가족이 전부가 다 금메달리는 경우도 생기고. 아. 그러니까 이제 딴 분이 안 되면 내 집안부터 이어야 되고 이래. 그래서 결국 그게 해서로 한 10몇 년 가는 세월에. 네. 그러고 보니까 그 한 10몇 년 되니까 국민학교 안 가는 애들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유치원에 못 가는 애들인데 국민학교 못 보내는 가족이 없어졌어요. 예, 그만큼 예. 성장했죠. 예. 지금 한 10년 전 이야기. 그 동안에 이제 경제도 발전을 하고 또 의무 교육이 착실히 진행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것과 때를 맞추어서 국민학교 안 가는 아동은 이제 없어졌다 이제 이러면서 한 10년은 그 운동을 하셨다고 1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아, 예. 그래서 예. 그러면 다음은 물론 그렇게 해서 아동 복지 사업이 완성이 된 건 아닙니다. 물론입니다. 아직도 큰 아동 사업인.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한참 한 10년 전부터 청소년 문제가 한참 심각해졌습니다. 청소년 거래 청소년들이 문제를 일으킨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가 어디서 났냐 하면 결국 이제 우리가 중고등 중퇴자에서 많이 난다는 걸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청소년 복지를 시작합니다. 네. 지금까지 예. 계속을 해오시고 계십니까? 그 청소년 복지는 어떤 형태로 하시고 계신지요? 청소년 복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업은 역시 이 후원자입니다. 네. 한 달에 10,000원 낸 후원자를 얻어서 네. 중고등학생 학비 지원 네. 이게 이제 우선 사업을 하고 그러면 예전에 하시다가 다시 아동 복지를 위해서 잠시 중단했던 BBS 운동과 같은 것입니까? 지금 하시는 것이? 뭐꼭 같은 건 아닌데 네. 이거는 순전히 중고등학생 중퇴는 막자. 막아야 된다. 네. 네. 대학까지는 모르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우리 국민이 의무적으로 마쳐야 되겠나. 그러나 이것이 자기 가정상 학비가 없어서 학교 중퇴를 한다 하는 이것만은 막아야 되거든요. 네. 자기가 스스로 뭐 학업을 보장한다 이런 건 어쩔 수 없더라도 네. 그것도 역시 참 선도해서 네. 대화를 해서 지금도 중간에 한 달에 10,000원씩을 내고 있는 후원자는 몇 분이나 됩니까? 아직까지 한 700, 800 안 됩니다. 네. 계획은 한 5천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 시작하신 후로 그 숫자가 점점 늘고 있습니까? 예, 좀 늘고 있습니다. 아, 네. 근데 이제 그것만 이제 제1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청소년 상담 사업을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청소년이 부모한테도 못할 예, 사정이 있고 선생한테도 못할 일이 있고 친구한테 못할 사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막 많은 수는 아니지만은 그 중에 막 어떨 도리 없어서 자살한테 못한 이런 데까지 가는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참 청소년 전화가 있어가지고 예. 처음엔 나타나서 전화를 하다가 예. 그 다음에는 와가지고 상담을 하다가 네. 그러다만 이거 우리 참 여도 사회복지학과 때문에 많이 있습니다만 예. 사회 사업 전문가가 돼서 있습니다. 그럼 이제 와서 상담을 하죠. 네. 상담을 해가지고 지가 생각했던 것이 과연 이건 하소연할 수 있다. 그러다 이제 차차 이제 막 완전한 사람이 되도록 이런 상담도 하고 또 서클 조직, 그러니까 고등학생, 중학생들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서 자기에 맞는 그 뭐 서예 관계라든지 모든 것을 저끼리 서클 하는 그 지원도 하고 그러면 상당히 서로가 이제 친구 교제되고 상당히 좋은. 그러고 일방은 소형 감별소를 했습니다. 네. 소형 감별소라면 이제 검찰에서 그 애들은 이제 막 형이 구성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일단 저는 교도소를 했지만 감별소에 가가지고서 한 1개월 동안 그 교도관들이 감별가 무섭지만은 그 분석을 못 합니다. 그 애들 성격. 그래가지고 소연에 가는 애들은 소연에 가고 분반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들은 이제 거기에서 전과를 이제 우리가 맡아서 가정에 또 가서 가정의 부모들하고도 대화를 하고 그러다 또 복학을 할 수 있는 과정이면 학교 가더라고 이래가지고 이제 쭉 한 1년이나 2년 그 이제 재범한토록 지원한 그런 것하고 아까 말한 천상 전화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일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청소년들 그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뒷바라지를 하는 것은 특별한 동기나 이유가 있으실까요? 전에 선생님께서 소년 시절을 불우하게 보냈다든가 고생을 많이 해보았다든가 이런 것만으로 30년 동안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을까요? 근데 그게 무슨 제가 이제 뭐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학생 등록 당하고 그렇다 사회학을 하는 다니고 하다 보니까 잔뜩 하나 하면 또 요거 하고 적고 또 이거 하다 보니 저기 있고 그러다 보니까 잔뜩 막 그게 매달리게 되네요. 그러니까 뭐 제가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역시 우리 민족의 한 사람이라도 나고 돼서 안 되겠다. 막 그렇게 해서 대학을 나오고 학원을 나와서 다 진짜고 착한 건 아니죠.
그러나 교육을 제대로 못 받고 잘못돼서 비롯된다면 이건 우리 기성인들 책임 아닌가요? 네. 이래서 막 어떻게든 내 힘으로 모자라면 친구를 설득하든지 해서 같이 우리가 참 한 사람이 더 하나 하겠다. 우리 이웃을 봐야 되겠다. 이런 것이 어쩌다 보니 이래 되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또 노인 복지에도 대단히 관심을 가지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은 또 어떤 계기로? 저는 이제 처음에 생각엔 아동복지를 시작할 때 아동복지를 한 10년 동안 하면은 네. 한 단체가 구성되어서 자급자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네. 자급자족하면은 그건 누가 맡아가지고 해야 되고 자연사회학 전공한 분들이 나와서 사회사업을 할 거이다. 그럼 그 다음에 청소년을 복지를 시작해서 그한 10년 되면은 회관도 짓고 모든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놓고 그 자급자족 안 되면 아무도 맡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한 달에 10만 원, 100만 원 내고 하루 그거 나와서 일 보러 가면 자기 사업도 제쳐놓고 나오는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맡아 할 사람도 없이 돼요. 누가 맡은 사람 없으면은 사회사학과가 그것도 못할. 그것도 이제 청소년 한 10년 하면 그래 안 되겠나. 네. 그러고 그 다음에는 노인 복지를 해서 이제 아동 청소년 노인 이제 뭐 우리 참 여기 아닙니까? 노인 복지는 종신 사업을 한다 이런 꿈을 꿨댔습니다. 아, 예. 그래 꿨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20여 년 전에 제 어른이 돌아갔어요. 네. 네. 돌아가신데 72에 돌아가셨는데 상당히 건강한 분이 네. 막 어제 일찍 돌아갔어요. 그래서 그렇게 건강하면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너무 일을 안 하고 가만히 노신데 원인이 아니는가. 아, 예. 저들이 이제 참 집에 어디 나갔다 오면 집에서 불 뿜다든지 이래 하면 아이고 아버님 그 더운데 왜 그럽니까? 우리 애들도 할 건데 뭐 애들 안 하고 왜 그러냐. 그래 하면 못하게 하죠. 제 아내도 역시 또 그걸 뭐세요. 또 애들이 가서 손자들이 가서 할아버지한테 매달려도 옷 베린다 할아버지 피곤하다 못 가겠지. 네. 그러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가만히 뭐된 경로당 갔다 오시면 뭐 가만히 참 놓으시고 뭐 누워시고 이래서 원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나니까 그때 상전에 앉아서 곰곰 생각되죠. 내가 불륜을 했구나. 평기 모신다는 게 효가 아니고 너무 참 이제 아무것도 못하게 한 게 죄가 아닌가 싶은 생각. 아하. 그래서 이제 그 참 상전에 후회를 하고 사주를 해봤자 이미 때 늦었어요. 물론 대답도 안 하시고. 그래서 그때 참 5일장인데 그동안 있으면서 어떻게 하면은 저 어른이 노시던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모인 어른들한테라도 뭐 하나 회관 지어가지고 일을 많이 해가지고 건강할 수 있도록 즐겁게 할 수 있도록 이래가지고 그분들을 모시다가 이 다음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저 어느 데 가면은 우리 아버지도 만날 거이다. 근데 만날 때 영감 유산으로서 좋은 건물 지어놓은데 거기서 일감을 짜서 일해가지고 재미나고 용돈도 많이 벌었었고 올 때 차비도 많이 벌어왔는데 가면 반가 안 해주겠나. 네. 그때 그래 전화하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 막 그 꿈 같은 생각을 그래 하면서 그래서 이제 장례를 마치고 그 이제 부의금 들어온 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 부모의 유산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하니까 부모는 돈을 벌어 내놓은 건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기본 아닌가. 그 부의금이 부모 돌아가신 그게 온 게지 우리 쓰라고 준 건 아니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별도 저축을 해서 한 20몇 년 복리하고 그때 한참 이자가 뭐 살 때는 3년 되면 배되었습니다. 네. 그래 한 20한 3년 되니까 한 3억 한 7, 8천만 됩니다. 그걸 가지고 회관 하나 지어가지고 지금 그 안에 이제 노인들이 저는 경로당은 생각 안 합니다. 경로당도 아니고 양로원도 아니고 순전히 노인들 나와서 일하고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근데 노인들은 무슨 일을 하시면 좋아하십니까? 그리고 또 적당한 일이 뭡니까? 노인들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처음에 할 때는 노인들 할 일이 뭐 있겠나 상당히 걱정을 했는데 막상 시작해놓고 나니까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봉지도 붙여달라. 아, 봉지 붙이는 예, 거. 또. 이 조화 뭐시게 꽂아달라. 네. 또 애들 놀이기구가 뭐 조립해달라. 네. 일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노인들이 그 일하러 나오겠다는 분이 없습니다. 그렇게 한 200여 명 수용할 수 있도록 한 400여 평 건물을 지어놓고 네. 거기 이제 노인들 노는 자리도 있고 또 운동하는 운동기구도 있고 또 한문 서당도 있고 서예 지도하는 데도 있고 또 예절 교육실은 전부 꾸며놨습니다. 그런데 노인들이 일하는 분이 별로 안 나옵니다. 일하기가 재미없을까요? 아니면 힘드셔서 그럴까요? 재미가 없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때까지 노인들이 너무 편히 사실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아이고 이 가로 늦게 돈 몇천원 몇만원 벌어가지고 뭘 하냐 일 안 하겠다. 네. 또 그주엔 일을 참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분도 있고 예. 그래서 놀러 오는 분은 그래 안 모십니다. 예. 일하러 와가지고 예. 일하러 그러면 노실 수는 없군요. 거기 오셔서. 왜 놀죠? 놀기도 시간도 하시고. 있고. 네. 그러니까 주로 일을 하는 게 많죠. 네. 그러면 이제 아침 미세에 와서 저녁 미세인데 네. 그럼 노인들이 대충 거기 나와서 일을 하시면은 그 얼마나 그 저 용돈을 버실 수 있습니까? 평균. 뭐 자기 노력에서 한 달에 잘하면은 한 7, 8만 원. 예. 좀 열심히 하면 한 2만 원 이상은 벌을 수 있습니다. 아, 예. 자기 용돈은 자기가 충분히 벌을 수 없어요. 예. 근데 그 남을 돕는다는 것도 지금 그 노인들께서 일을 하시는데 익숙지 않고 또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보겠는데 남을 돕는 것도 상대방이 순수히 받아들여 주어야지 또 혹시 잘못하면은 오해를 받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양반 왜 날 자꾸 도와주려고 그러는가 이런 생각도 가지는 분이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럴 땐 난감하시죠? 근데 대략 보면 도와줘서 오해받는 것은 좀 드물죠. 그런 분들은 네. 실상 우리가 이제 그 사회사업 전문가가 있으니까 네. 꼭 필요로 한가 안 한가 이런 것을 분석하니까 검토해서 이제 하니까 근데 이제 도는데도 힘든다 하는 것이 어떤 문제냐면 그저만 생각하면 돈만 있으면 남을 도와주면 그건 뭐 수월한 일이고 그렇지만 실상 돈을 후원자를 모으는 것도 소중하지만 그 많은 돈을 또 도와주는 그 과정이 상당히 어려운 데 있습니다. 네. 흔히 생각하면 돈만 대주면 된다 이러지만 그 잘못하면은 병을 줍니다. 의존병을 줍니다. 그 의존병을 주면은 그건 도움이 아니고 완전히 그 사람 망쳐냅니다. 의존병 암 환자는 치료 잘하면 몇십 프로 살아나는데 의존병은 죽기 전에 안 고치는 병은 나는 그래 봅니다. 그러니까 의존을 안고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심어주려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런데 그저마 우선 이제 학비가 모자라니까 학비를 지원하면 학교 잘 땡기도록 하는 그 정도는 또 좋은데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이들이 니대에서 있는데 이 애들 다 손댈 수는 없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면 그 부모 중에 누가 어떤 그 재질이 있는가 이걸 검토를 해서 가는 한 2년 3년 학비를 지원하는 그 대가를 한테 뭉쳐서 한 가정을 자립을 쓰요. 그래 보면 그 가정에 자립하면은 그 자기네 아들은 자기가 교육시키고 또 가족들도 생계가 유지되고 그러요. 네. 그런 가정을 지원할 때 어째서 어떻게 해서 이 가정을 자립시키겠나 하는 것을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내외관 성격도 봐야 되고 그 아이들은 둘 문제죠. 그럼 무엇을 할 수 있는 건가? 어떤 소질을 가지는가? 이걸 조사를 해가지고 지원해서 자립시키는 그런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참 어렵겠습니다. 네. 잘못하면 이게 좋은 길인 줄 알고 도와주다 보니까 그것이 오히려 나중에 보니까 역효과를 거두고 그러면은 얼마나 그 속상하시겠습니까? 분석을 잘못하면 유정성을 가진 사람 같으면 예. 이거 자금 주는 거 엎져불고 또 달라고. 줘가지고 근데 그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아동복지회관을 건립하셨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그 아동복지회관은 어떻게 기금을 마련하셔서 하셨는지요? 아동복지회관은 기초는 지가 주선했습니다. 네. 했는데 짓다 보니 좀 욕심이 생겨서 범위를 키우다 보니 친척, 친구, 사회에서 모두 좀 지원해서 그 회관 하나 짓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0년 하고 그만둘라고 계획을 하고 아동복지는 이제 에 대해서 청소년 복지를 하기를 생각하고 청소년 복지를 설립을 해놓고 10년은 졸업한다 이래 하고서 기름 사업을 한다고 이제 아동관 하나 짓습니다.
아동관은 하나 이제 그거는 이제 순전치 자금으로서 지는데 그건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집을 뛸 때 빚을 좀 졌는데 빚진 상태에서 그걸 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5년 걸리든 10년 걸리든지 생활을 줄여 가지고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이래가서 이제 그때 가족 회의를 해서 모든 것을 우리 생활에 줄이는 그 것을 해가지고 그래야 그게 한 15년간 그참 현재 생활에 줄이는 걸 가지고 한 15년간 저축을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기금이 모여가지고 한 1억 한 7, 8천 돼서 그거는 이제 아동관 하나 지어놨습니다. 근데 참 제가 저 그냥 지나칠 뻔했습니다마는 그뿐이 아니고 또 맹인들의 그 앞을 못 보시는 분들의 개안 수술을 여러 분 해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몇 분이나 해주셨습니까? 지금 한 17, 8명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지금 그것은 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건 이게 참 무서운 일입니다만 제가 한 5년 전에 네. 회갑이라 않습니까? 우리 네. 옛날에 60하면 회갑이죠. 네. 근데 회갑이라 하는 것은 뭐 저는 그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애들이 한 1년 전부터 회갑에는 뭐 좀 어찌한다 이래 저끼리 그래 사태요. 예. 그래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 요즘 회갑이라 있을 수 있는 일도 아니고 한 70쯤 되면 모르지만 60에 회갑하는 건 이건 뭐 너무 말도 아니다. 네. 그래서 그러다면 정뭐 내가 날이 되면은 정말 치르려고 하고 그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애들 하니까 그건 뭐 잘 수 없으니 형제가 아니라 그래서 집 아내하고 좀 약속했습니다. 우리 또 회갑 일을 하다 보면 내중에 막 사람은 옥생가를 쌓고 우리 형제가 여기다 보면 막 전화 척담하다 몇백 명 된다. 일하면 막 복잡하고 경비도 나오고 이러니까 우리 어들 도망을 갑시다 하고 네. 집 아내하고 반대를 합되면 한 이틀 전에 어들 피했습니다. 네. 그 뭐 어디 여들한테는 어디 여행을 하니까 회가 같은 거 생각하지 말라 하고 그래가지고 어디 호텔 들면은 좀 수변하면 당장 알 것 같고 또 치러 올 기회에서 어디 참 여관에 가서 하우집 같은 데 들어가서 하이틀 자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회가 뭐 산채 나무래 밥 뭐 편하대요. 그래 이제 먹고 그래 돌아왔습니다. 돌아가지고 이제 왔다 하니까 이제 친척 모여들고 형제 모여들고 자기들 모여들고 그는 내 회갑에 얼마나 쓸 계획했느냐 네. 전부 물었습니다. 물으니까 뭐한뭐 100만 원 쓴다 200만 원 쓴다 그 전부 적어가지고 돈 받았습니다. 이왕 쓰려고 했으니까 돈 내라 돈 받아가지고 그게 한 7, 800만 됩니다. 아하. 그걸 저축을 해서 여기서 이제 그 아동관 지을 때 그 자금 생활을 주라 저축한 그걸 하나 모토가 되어서 예. 그것도 이제 복리하다 하니까 한 10년 되니까 한 상당 액수돼야 돼요. 예. 그래서 한 1억이 넘어 되니까 거기서 금리가 한 달에 한 100 미스만 나오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매화 수술을 한다 하면 한 100여만 원이면은 수술할 수 있답니다. 아, 네. 그것도 수술해서 이제 가능한 분이 있고 예, 전혀 그래서 안 저는 되는 분도 생각에 있고 그렇겠죠. 이 한 달에 막 한 명씩 해가지고서 이 한국의 메인들이 그래 많은데 이거 뭐 언제까지 끝나겠노 이러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달 하나씩 결정 딱 하고 첫째 부산의 명하교가 조사를 했습니다. 네. 차례로만. 그러니까 명하는 누구든 수술하면 다 될 줄 아는데 사람이 없어요. 한 대사람밖에 안 나와. 네. 그러니까 이제 수술해도 안 된 사람은 안 되고 또 오만하면 돈 100만 들면 자기 자식한테 뭐 돈 100만 투자하죠. 예. 그러면서도 가난해서 가난해서, 수술하면 눈을 예. 볼 수 있는데도 못하는 사람 찾기가 어렵죠. 치료도 한번 못 해본 예, 애들이죠. 예. 그것을 한 5사람 찾아내고 네. 그게 일반 뭐지 이래 하나씩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때는 뭐 기독교에서도 무료로 하고 어디서 무료로 하는 이건 뭐 우리한테는 안 들어온다 뭐 이런 건 하고 딴 것이라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 17분이라도 그게 어디 보통 그 숫자입니까요? 그분들이 눈을 뜨시고 나서 뭐라 그러시던가요? 아마 참 서운할 수 없는 말이죠. 눈 처음 볼 때 아이고 내 눈이 보입니다. 그 감정 말할 수 없죠. 그렇겠지요. 네. 이 자리에는 오랫동안 그 김 선생님과 복지 사업을 같이 해오신 김성대 씨께서 나와 계십니다. 제가 잠시 좀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네.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 해강 선생님과 인연을 맺으셨습니까?
예, 선생님께서 그 BBS 운동하실 적에 네, 그 야간 학교를 운영을 하셨는데요. 네. 예, 제가 그때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 자원봉사자 역할인 게 인연됩니다.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입니까? 한 4, 5년 쭉 있었습니다. 네. 우리 해강 선생님의 경우를 보면은 남을 돕고 복지 사업을 하고 하는 데 대한 어떤 철학이 생기셨겠죠? 예, 지금 선생님께서는 늘 한 국가의 그 시대의 그 건강도를 이야기를 누가 물어본다면은 그 시대 가장 약자에게 많은 배려를 주위에서 할 적에 그 사회 그 국가가 건강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그 약자 중에서 이제 특히 아동 그 청소년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해오셨는데 제가 쭉 볼 적에 그 아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도우시면서 조금 적당히 그냥 구호하는 그런 구호 사업을 하시지 않고 꼭 자립을 시켜주도록 하신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 도움 받는 사람이 나는 도움을 받고 있다. 나는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되었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그 참 뒤에서 도와주신 거 그런 걸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것이 하나의 왼손이 하는 일을 그 오른손이 몰라야 된다 이렇게 해오셨습니다. 그런 게 뭐 복지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저 해강 선생님은 성격이라든가 인품이 어떤 분이라고 느껴오셨습니까 지금까지? 예, 좀 이분의 그 선생님의 성격을 제가 한 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최근에 그 아동관 지을 적에나 노인관 그 복지관 지을 적에 남들이 볼 적에 그 시공주 입장에 됐을 적에는 양복을 입고 한 번씩 공사장에 가 보시는 경우가 많을 텐데 어떤 공사를 하실 적에는 꼭 인부들하고 똑같은 옷을 입고 안경을 벗으시고 일로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 안에서 나와가지고 막 인부 뭐 작업하시는 분인 줄 알고 야단을 친 그런 경우도 제가 많이 봤고 또 한 번은 제가 가보니까 공사장에 저녁에 그 비를 맞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그 주위에서 우산을 가져와서 회장님 우산을 그 서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아 지금 저게 참 그 많은 그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공사를 저렇게 비를 맞고 있는데 시공주라고 해가지고 내가 우산을 쓰고 일을 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하시면서 끝까지 그렇게 하시는 거.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그 농촌 지역에서도 그 농촌 아동을 위해서 사업도 많이 해왔는데 그 한여름에 그 농촌에 가면 그늘 뒀는데 상당히 그 집을 찾는다든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그 현장 조사를 마치고 뭐 조그마한 가게에 들어서 그 주민들이 미안해가지고 음료수라도 한 병 줄 때 있습니다. 회장님 경우에는 절대 그런 것도 용서를 하시지 않았어요. 사랑은 말 그대로 그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게 어렵다는 걸 회장님을 통해서 많이 저희들이 그 느꼈습니다. 그 외에 일화도 많겠습니다. 그렇겠지요. 혹시 같이 일하시면서 이 구중 받아 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예, 제가 한 20여 년 있으면서 지금 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회장님 하시는 기업이 조그마한 그 중소기업입니다. 네. 하시면서 그 돈을 따지면은 1년에 거의 1억 가량. 네. 그러니까 한 30여 년 되니까 돈을 지금 현재 화폐 가치를 따지도 한 30억 되시겠는데 이것은 어떤 그 재벌 기업의 그 수조 원의 돈보다도 참 눈물겹고 그 아주 감동적인 그런 돈입니다. 많은 저금 통장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떤 사업을 위해서 그때그때 저금을 하시고 가족들에게 상당히 그 검소한 생활 직원들에게도 도와주는 위치에서 정말 그 도움받는 입장과 같이 행동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쭉 해오셨는데 그래서 이분의 그 위대한 그 정신과 행동하는 그 철학에 저희들이 감명을 많이 받았고 또 주위에서 많은 분들이 상을 주시려고 관에서는 이렇게 추천하는 일이 많았어요. 그래 제가 그 홍보실장이나 기획실장을 하면서 이 추천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들이 기한을 내가 올리면은 한 번도 결제를 안 하셨어요. 꼭 상을 받아야 될 것 같으면은 주위에 오래 근무한 직원 순으로 상을 그동안에 전부 양보를 하셨고 본인 모르게 참 중앙에서 불러가 상을 한번 내리신 게 있고 그 작년에 제가 그 부산시 문화상이라고 원래 그 공적서를 써 올려가지고 저희들이 법인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이사장 결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받지 않고 제가 공적서를 올려가 그 결정되고 나서 제가 말 그대로 그 사표를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그 신문이나 이 방송을 통해서 오늘 이야기가 충분히 안 됐습니다만은 그 회장님 그 감동 어린 그런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도움 받았던 사람들이 알아가지고 정말 이런 분의 그 숭고한 정신을 왜 방송이나 신문이 그냥 있느냐. 그렇게 해서 그 방송이나 신문사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서 방송 같으면 출연 교섭을 저하고 전부 다 해놨습니다. 결국 회장님은 그 펑크를 내십니다. 안 하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참 제가 뭐 그런 경우가 또 심할서 쓴 적도 있어요. 왜 시키지 않는 일을 하느냐. 그래서 저희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것에 대해서는 한 3일간 이제 마지막 이 사표를 쓸 뻔했어요. 설득을 하고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이야기했습니다. 네. 회장님, 지금 회장님이 하신 이 일은 회장님 대해서 끝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그 없는 사람, 그 약자, 도움을 받아야 할, 참 사랑을 받아야 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제2의 해강, 제3의 해강 선생님이 나오셔야 되고 지금 복지회관이나 아동관이나 노인센터를 건립하셨는데 이 건립하신 이유도 내가 이렇게 건립함으로써 또 다른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 지역의 아동관이나 노인관을 지어가 그 지역의 노인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회장님 혼자서 아실 게 아니고 이런 계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로 생생내는 그런 사업보다도 실제로 행동할 수 있는 이런 복지 사업에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가족들도 지금 서울 가 계시는 줄 아마 모를 겁니다. 자제분도 서울 있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서 대구 고향에 잠깐 가신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왔습니다. 네. 이 나중에 너무 심한 꾸지람을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해강 선생님 같이 그렇게 30여 년간을 주위 사람이 알지 못하게 자신의 한 일을 스스로 감추는 노력까지 더해서 좋은 일을 하신다는 것은 아무나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선생님이 이런 프로에 나오셔서 많은 분들에게 지나온 과거를 얘기를 해주심으로써 선생님 같은 분이 많이 생기기는 어렵겠지만 선생님 같은 정신을 우리가 가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나와주신 것은 저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됩니다. 부끄럽습니다. 객석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누가 먼저 질문하시겠습니까? 해강 선생님께서 평소에 가지고 계신 생활 신조랄까 네. 좀 알고 싶은데요. 맞죠. 신조보다는 우리가 항상 저뿐 아니라 다 그런 생각합니다만 성실하고 네. 근면하고 참 정직하면은 누구나 다 우리 참 흔히 다 같이 잘 사는 사회, 서로 믿는 사회를 가는 그 근본이 되면은 제일 좋을 거나이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것을 이제 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네. 선생님께서요 30여 년 동안 복지 사업을 해오셨는데요. 지금 느끼시는 보람이 있다면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가장 큰 보람은 어떤 것입니까? 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글쎄 제일 보람이 없고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후원자 회원 여러분들이 항상 지 사업한데 걱정해줘 도와주는 것이 그 반갑 기쁘고 또 하게 되었습니다마는 내 아가 수술해서 내 눈이 보입니다. 네. 그럴 때라든지 또 학업을 참 중하게 중퇴를 직전에 따무서 해가지고서 고등학교 나와서 좋은 직장에 가가지고 내가 좋은 직장에 갔습니다. 또 참 그게 도움도 아닌데 결혼해가지고 부모한테 오듯이 내 여관에 와서 참 잘 그동안에 부모 모시고 참 행복같이 지냅니다 이런 거 이럴 때는 상당히 참 보람스럽게 생각됩니다. 예. 또 다른 사람. 네. 네, 선생님께서 그동안 사회복지 사업을 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었다면 어떤 것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아까도 했습니다만은 남을 도운다는 게 상당히 수어른 같은 어렵다는 거 하나 하고 또
이 학교를 전부 상대로 조사해가지고서 예를 들면 한 학급에 한 사람 정도가 한 사람 이상도 있지만은 최하 한 학급에 중고등학교에 한 학급에 하나 죽으면 중대 적전이 있다고도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부산 시내 전체 학급이 얼마인데 약 한 5천 명 가는 그런 것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이 도와줄 사람은 많고 지원을 해달라 하는 학생이 많은데 후원자가 미처 안 될 때는 참 하루 종일 뛰어도 안 될 때는 참 안타깝기 짝이고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뭐별 방법을 다 써보셨겠지만은 어떤 분에게 후원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허락을 받으면은 그분이 또 한 분 이렇게 후원을 하실 분을 이렇게 또 물색을 하시고요. 그것까지 책임을 지고 그 다음 분도 또 자기 주위에 제일 친한 분을 누굴 하나 물색을 해서 후원을 하도록 권유하고 이렇게 좀 쭉 이렇게 확산이 되도록 해야지 선생님이 혼자서 그 많은 분들을 사람이 태어나서 몇 명이나 친하게 사귀고 지내실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 800명도 대단한 숫자지만은요. 오늘 참 여기 와서 참 좋은 걸 배우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근데 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오늘 제가 물론 별 생각보다 방법을 먼저 다 해보셨겠지만 먼저 그런 것을 말씀하시니까 참 내가 어떻게 예. 오늘 좋은 걸 배워간다. 실상 우리도 이제 지 혼자서 전에는 좀 아동 복지할 때는 좀 젊었어야지. 네. 그때는 하루 한 100집도 가고 50집도 가고. 네. 사실 이 사업하려면 5장 6부를 가지고 못합니다. 누구 하나 주의 박으면 아이고 미안합니다 하고 또 문전 축계를 하더라도 그 다음 가서 요즘 안 싶다 하고서 또 가고 이런 멋이 아니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막 5장 500그 없는 저로서 참 하루 종일 댕다 보면 막 있으면서도 없다 캐락하는 그런 경우도 생길 때 문전 축계 아닙니까? 이런 경우도 당하고 이러다 그때는 그래도 막 참 밥 없이 다 된 것입니다. 댕었는데 이제는 그 참 나이가 들어 그런지 좀 꾀가 나서 그런지 이제 그렇게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청소년 복지회에 특별회원이 있습니다. 특별회원 제도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작년부터 구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 완성을 못 했습니다. 근데 자원봉사위원을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 예. 그러나 대략 우리 사회단체 보면 자원봉사위원 다 있습니다. 있는데 대략 이때까지 자원봉사를 보면 자기가 노력으로든지 뭐든지 가서 그 봉사하면은 자원봉사고 자기가 그 봉사 안 하면 자원봉사가 없어집니다. 저는 완전히 청소년 복지회의 미끄럼자격으로서 자원봉사위원을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항구에 가는 한두 사람 세가지고 부산권에 어떤 30명. 근데 대상은 어떤 사람은 하나면 중년 분인 나 한 40 내지 50대에서 그다음 대략 이제 보면 부부는 일하러 가고 애들 학교 가고 또 생활은 안정되어 있으니까 집안일 별로 없고 이래서 그분들이 말하자면 자기 보람 느끼고 그런 데 후원할 수 있도록 이건 막 평생 청소년 복지 자원봉사위원으로서 그렇게 해서 뭐 노력으로 나아가서 뭐 뛴다 이건 아니고 주위에 있는 분 한두 분씩 추천해주면 또 그분이 또 한 분 두 분 이러다 저변 확대가 되면은 우리 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다 이래서 그걸 구상을 하고 있는데 참 좋은 경험 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별 방법을 다 구상을 하시겠죠. 앞으로 꼭 하시고 싶은 일은 있으십니까? 네, 지금 이제 청소년 복지회관을 하나 더 세워야 되는 거고 지금 노인관을 지나신다마는 노인들을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에서 가장 존경받고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래서 저는 볼 때 있습니다. 우리나라 노인들이 스스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또 자식들도 뭐 별일 없으니까 결혼도 안 노시다 오십시오. 이렇게 대우를 받고 사회에도 막 집부모도 그러가요. 남의 부모 좀 아이고 필요 없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요즘 흔히 독립 운동하는 분 유공자, 유교에 나와 싸워서 목숨 잃는 유공자, 몸을 다쳐온 유공자, 모든 그 유공자로 우리가 위대합니다. 그는 내가 볼 때는 저분들도 똑같은 우리나라 유공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4천만 민족을 그분들이 낳아주셨고 또 오늘까지 먹고 살도록 해주는 것도 그분들이고 발전된 것도 그분들이고 우리나라 지켜준 것도 그분이 또 대통령도 그분들 낳았을 끼고 장관도 그분 낳았. 근데 왜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또 사회에서 볼 때 쓸모없이 보이느냐. 내가 볼 때는 자식들이 부모한테 대하는 것이 한 30% 잘못 있고 이런 국가의 것이 같으면 국가의 시책도 한 30% 잘못되는 거 아닌가 보고 그 나머지 40%는 100%에 60% 아닙니까? 40%는 노인 스스로한테 있다 봅니다. 네. 왜 노인이 이런 대우를 받느냐? 저는 이제 그 노인관을 짓겠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경로당 같이 지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이랬더니 그것을 바꾼 원인은 저 유공자를 왜 사회에 존경받도록 못하느냐? 그 누구한테 했느냐? 책임이 어딨냐? 그 자식들이 요즘 핵가족회 부모를 몰려하는 그 원인이 아니십니까? 그리고 정부에서도 내가 볼 때는 경로당 경로원 한데 그 지원하지 말고 노인들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은데 왜 시책이 이렇게 되는가? 이것이 잘못됐다는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앞으로도 그래 하려고 애쓰는 겁니다. 그리고 노인들이 내 잘못이 있다. 그 어디에 잘못이냐? 아이고 나는 막 나이 많고 쓸모없으니까 어디가 놀고 자식들이 좀 뭐 용돈을 잘 주고 하면 고맙다 이런 생각하는 것이 잘못. 알겠습니다. 사실 그렇지 그 노인 취급을 하거나 노인연 하면은 그냥 노인이 돼버리는 수가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무언가 자꾸 일을 계속해서 하고 취미 생활도 하시고 또 거기에다 덧붙여서 자신의 스스로 필요한 생활비라든가 용돈을 스스로 벌어서 충당할 수 있다고 그러면은 얼마나 보람이 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지켜보신 바와 마찬가지로 30여 년 긴 세월을 오직 묵묵히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청소년과 그리고 노인 여러분과 그 밖에 도울 수 있는 분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해오신 우리 해강 선생님 모시고 오늘 참 좋은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심이 남다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나와주신 해강 선생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 앞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일이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봐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